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지는 그 역사가 30년을 넘길 정도로 오래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낡고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주민들은 차츰차츰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남은 사람들은 그저 이사를 준비하거나 사정상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5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 건물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웃는 소리, 누군가 울며 걸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때로는 현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주민, 김 씨는 이러한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5동에 10년 넘게 살았고 그런 것들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말 그대로 이 아파트를 귀신 들린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울리는 소리는 아마 위층에 사는 집의 아이들이나 바람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단지에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동 7층에 살던 젊은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정이었고 이웃들과 거의 교류가 없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몰랐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몇 주 후 김 씨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5동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어두운 복도를 걸었고 끝에는 항상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 때마다 그는 깨어났고 매번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꿈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반복되는 꿈에 점점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 꿈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5동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꿈속과는 달리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곳이었고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그대로 그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문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켠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정이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자 김 씨는 점점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엿보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한 기운이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있다. 김 씨는 그 방을 빠져나와 급히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본격적으로 그 방을 조사했고 그 안에서 미정의 실종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감금된 후 사라졌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김 씨의 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고 사람들은 5동을 더욱 기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여러 차례 변형되고 다른 배경이나 인물로 재창조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포설은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해지면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기묘한 집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이 집과 관련된 여러 소름 돋는 경험담과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궁금증이 생긴 나는 덜컥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 집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집 주변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고 쓰러져가는 집은 오래된 이야기만큼이나 음산했다. 친절하게도 집 입구에는 들어오는 자, 현명하게 행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싸한 기운에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오히려 이런 오싹한 기분이 나를 자극했다. 거실로 들어가자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책들이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어린아이의 사진이었는데 아이의 무표정한 시선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바람이 거실을 휩쓸었고 누군가 내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무서움을 억누르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계단 아래쪽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지하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다. 나는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고는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무척이나 넓었고 여러가지 기이한 것들이 가득했다. 벽 한쪽에는 무슨 의식을 치른 듯한 흔적과 금이 간 거울이 있었다. 거울 앞에 서자 갑자기 주변이 차가워지며 내 뒤편에서 귓가에 서늘한 숨결이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반사적으로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거울 속에서는 낯선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고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해져 갔다.
그것은 마치 나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눈빛이 다른 존재였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 형체를 보며 나는 오한이 났고 그제야 이 집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깨달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급히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바닥이 흔들리면서 벽에서는 듣기 거북한 쾅쾅거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곧바로 집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은 닫혀 잠겨 있었다. 필사적으로 문을 두들긴 끝에 갑자기 열리며 나는 황급히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행히 몸은 무사했지만 나를 쫓아오는 불안한 기분과 끔찍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집을 나온 후로도 나는 그곳의 비밀을 풀지 못한 채 불안에 시달렸다.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로서 남겨졌고 그 집은 여전히 여러 사람들의 공포썰로 회자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대학생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숙소도 저렴하고 조용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우리는 계획했던 대로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이 근처에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더라고. 친구 중 한 명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전설인데? 다른 친구가 물었죠. 관광객이 드물어서 그런지 이곳 산길에는 길을 잃은 영혼들이 떠돈다는 이야기가 있어. 특히 밤에는 절대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대. 몇 년 전에도 한 관광객이 밤늦게 산에 올랐다가 실종됐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성이 무서운 이야기를 기피하는지라 역시 여긴 시골이라서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묵었던 객실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라 여름인데도 어쩐지 서늘한 기온이 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비추어 어슴푸레한 빛을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죠. 잘 준비를 마치고 누웠는데 어떤 사소한 소음도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깼습니다. 먼발치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림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간헐적으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가 너무 규칙적입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다시 잠에 들려고 몸을 뒤척이는 순간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는 여성의 흐느낌 소리. 전 몸이 굳어버렸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갖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용기를 내서 방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방문 바로 뒤에서 나고 있는 것 같았죠. 서서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이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이번에는 방문 너머에서 뚜렷하게 살려줘 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들을 깨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가서 헐레벌떡 그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친구가 깨어 있었고 상황을 설명하자 같이 복도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겪었던 그 일들이 친구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들 장난치지 말라며 신경질을 냈고 저는 결국 혼자서 무서움에 떨다 다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머리가 복잡한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무언가를 물어봤습니다. 밤에 괜찮았어요? 이상한 소리 같은 건 못 들었지? 그 한마디에 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여쭤봤고 아주머니는 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한 여성이 사고로 죽었는데 종종 산속이나 펜션 주변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영혼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 얘기를 들은 후 저는 곧바로 친구들을 재촉해 여행을 서둘러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한동안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잊지 못하고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산골 마을을 찾지 않을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했습니다.